방금 보셨던 구치소 집단 감염도 큰 문제이지만요. 한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일관성이 없다는 걸 텐데요.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냥 숨만 쉬고만 있어도 월세와 기본적인 관리비, 그다음에 은행 이자는 고스란히 저희가 떠안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잠시 감정이 올라올 뻔했는데 매달 인관리비로만 약 1억 원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저희 또한 지금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자영업자들 여기 보면 죄수복 시위를 했던 피트니스 업계, 유흥업소는 점등 시위하고 2주 참아보다 하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김종욱 교수님. 네. 그래서 거리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임대료에다가 관리비에다가 또 그다음에 인건비까지 그것들을 감당해내려면 영업이 잘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분들이야 생계 자체를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상당히 더 불안하겠죠. 그리고 정부도 다 아시겠지만 정부도 3단계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단계로 가게 되면 200만 개 업소 정도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관리 대상에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초유 사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그래서 좀 이 문제 관련은 제가 지금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건 다 감염법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속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좀 명확한 대책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저렇게 영업정지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피해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제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또 아시겠지만 생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자기들의 업체들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비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얘기를 정부가 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좀 이제 좀 건물주들도 좀 고통분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분담하는 건물주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좀 사회가 좀 그걸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열어주고 난 다음에도 저런 업소들 같은 경우가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징벌적으로 예를 들면 처벌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새로운 좀 코로나 시대에 맞는 자영업자들의 전형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시위하시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좀 적절한 대책들을 좀 시기적절하게 빨리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거리두기 지키다가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한 언론 제목, 기사 제목도 있었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좀 화가 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스장 관련해서 헬스장은 방역 지침에서 문을 못 열게 하는데 태권도장은 된다. 이런 일관성 때문에 좀 더 좀 뿔났다는 느낌이 좀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태권도는 되는데 합기도는 안 돼요. 그 뭔 차이가 있는 거죠? 발레는 되는데 헬스장, 피트니스는 안 돼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는 거죠. 이 문제는 굉장히 코로나가 지금 오늘이 1월 6일이니까 코로나가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작년 1월 20일입니다. 보름 지나면은 딱 1년 되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국민들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거기에 생계까지 위협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배고픈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배가 아픈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헬스장, 그 다음에 식당, 카페 이런 데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또 일부 업종, 배달업,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 꼭 지칭하는 게 아니지만 배달업 자체는 굉장히 호황이고 예. 일부 배달을 또 전문으로 하는 식당 같은 데는 굉장히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을 때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분들이 보기에는 책상에 앉아서 그냥 몇몇 이렇게 얘기 듣고 금을 긋는 것처럼 보이니까 현장에 나와서 좀 봐달라는 거죠.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결국 오늘 정세균 총리가 이런 자의적인 구분의 문제점을 인정했으니까 좀 더 개선된 안. 특히 이제 11일부터 3차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아마 이분들한테도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지급이 되겠지만 그거 갖고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4차, 3차도 아닌데 4차 전국민 재난금 지원금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어려워진 분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거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정부가 오늘 뒤늦게 방역 지침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 중간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일 텐데 그거죠. 집단 감염이 터지면은 확 막아버렸다가 이제 문제 제기하면 또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거나 현장에서 목소리 제기하면 또 자연스럽게 풀고 이게 지금 결국 일관성 이 부분이 좀 계속 도마에 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방역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 워낙 업종이 많으니까 모든 걸 다 쫓아다니면서 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 지금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요. 자, 우리나라 3단계 갑니다. 차라리 3단계에서 다 못하면요. 아예 이렇게 반발 안 할 수도 있어요. 다 못하니까. 나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고 태권도도 못하고 유도도 못하고 주짓수도 다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이 봤을 때 비슷한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필라테스는 못하고 뭐 다른 건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더라고요. 태권도 학원에서 줄넘기는 할 수 있는데 줄넘기 학원에도 줄넘기는 못하고. 그럼 줄넘기 학원 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옆에 태권도자가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다 못한다고 하면 다 힘들구나 이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업종에 뭐로 등록됐냐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이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조금 인력도 딸릴 수도 있고 힘이 들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좀 형평성의 문제 제기되지 않도록 조금 좀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고무줄 방역에 뿔난 자영업자들 얘기 현장 목소리 저희가 하나하나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청와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